버스 운전 자격시험 대비 윤쌤 인사드립니다. 자, 시험이 임박한 상황에서 공부할 버스 운전 벼락치기 자료 시작하겠습니다. 자, 자동차 등의 속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최고 속도의 100분의 20을 줄인 속도로 운행하여야 하는 경우 두 가지가 있습니다. 비가 내려 노면이 젖은 경우, 눈이 20mm 미만 쌓인 경우, 이런 경우는 100분의 20을 줄인 속도로 운행하여야 합니다. 자, 다음 최고 속도의 100분의 50을 줄인 속도로 운행하여야 하는 경우 어떤 경우냐? 자, 1번 폭우, 폭설, 안개 등으로 가시거리가 100m 이내인 경우, 2번 노면이 얼어붙은 경우, 3번 눈이 20mm 이상 쌓인 경우, 이런 경우는 최고 속도의 100분의 50을 줄인 속도로 운행하여야 합니다. 자, 그러면 기출문제 등에 대해서 풀어보겠습니다. 자, 문제 1번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 있는 경우. 자, 일단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최고 속도 얼마로 줄여야 되죠? 그렇죠, 100분의 20으로 줄여야 됩니다. 자, 그러면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 있는 경우 제한 속도 매시 80km인 도로에서는, 자, 얼마로 줄여야 되죠? 지금 현재 제한 속도 80이라 그랬습니다. 거기다가 20 줄여야 되니까 0.8을 곱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80 곱하기 0.8은 얼마죠? 그렇죠, 64가 됩니다. 자, 그럼 결국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 있는 경우 제한 속도 매시 80km인 도로에서는 64km/h로 운행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여러분들, 자, 제한 속도가 예를 들어가지고 70이에요. 그러면 이때도 무조건 곱하기 0.8을 해주면 됩니다. 만약에 90이에요. 제한 속도 똑같이 0.8을 곱해주면 됩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다음 문제 2번 다음 중 최고 속도의 100분의 20을 줄인 속도로 운행하여야 하는 경우. 자, 1번 노면이 얼어붙은 경우, 2번 비가 내려 노면이 젖은 경우, 3번 눈이 20mm 이상 쌓인 경우, 4번 폭우, 폭설, 안개 등으로 가시거리가 100m 이내인 경우. 정답 몇 번이죠? 정답 2번이죠. 비가 내려 노면이 젖은 경우, 이 경우는 최고 속도의 100분의 20을 줄인 속도로 운행하여야 합니다. 나머지 1번, 3번, 4번은 최고 속도의 100분의 50을 줄인 속도로 운행하여야 합니다. 자, 다음. 자, 벌점, 누산 점수 초과로 인한 면허 취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1년간 121점 이상, 2년간 201점 이상, 3년간 270 이상 벌점을 받은 경우 운전면허 취소됩니다. 자, 1년간 121점, 2년간 201점 이상, 3년간 271점 이상이면 운전면허 취소됩니다. 자, 문제 1회의 위반으로 인한 벌점 또는 1년간 누산 점수가 몇 점인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되는가? 정답 몇 번이죠? 정답, 그렇죠, 2번 121점 이상입니다. 1년간 121점 이상의 벌점을 받으면 운전면허 취소됩니다. 자, 다음. 자, 여러분들 개폐가 뭐예요? 열고 닫는 거죠. 자, 그러면 다음 중 연료 주입구 개폐 절차에 대해 틀린 것은 1번 연료 주입구에 키홈이 있는 차량은 키를 꽂아 잠금 해제시킨 후 연료 주입구 커버를 연다. 자, 2번 시계 방향으로 돌려 연료 주입구 캡을 분리한다. 3번 연료를 보충한다. 4번 연료 주입구 커버를 닫고 가볍게 눌러 원위치 시킨 후 확실하게 닫혔는지 확인한 다음 키 홈이 있는 차량은 키를 이용하여 잠근다. 자,
틀린 것 몇 번이죠? 그렇죠. 정답 2번입니다. 시계 방향이 아니라 반시계 방향으로 돌려 연료 주입구 캡을 분리해야 합니다. 자, 다음 유모차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 자, 보행보조용 의자차에는 수동 휠체어, 전동 휠체어, 의뢰용 스쿠터가 있습니다. 자, 유모차와 보행보조용 의자차인 수동 휠체어, 전동 휠체어, 의뢰용 스쿠터는 차에서 제외합니다. 시험 문제. 다음 중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고르시오라고 출제됩니다. 자, 다음 여러분들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할 수 없죠. 하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자, 각종 범죄 및 재해 신고 등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할 수 있습니다.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각종 범죄 및 재해 신고 등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사색 등화로 표시되는 신호등의 배열 순서 어떻게 되냐? 적색, 황색, 녹색, 화살표, 녹색입니다. 사색 등화로 표시되는 신호등의 배열 순서 적색, 황색, 녹색, 화살표, 녹색입니다.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에 준하는 사람. 어떤 사람들이 있냐? 듣지 못하는 사람, 신체의 평형 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 의적등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보행을 할 수 없는 사람 등이 있습니다. 시험 문제.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에 준하는 사람이 아닌 것을 고르시오라고 출제됩니다. 자, 다음 자동차 등의 운전에 필요한 적성 기준으로 붉은색, 녹색, 노란색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붉은색, 녹색, 노란색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다음. 자, 안전 기준을 넘는 화물의 적재 허가를 받은 사람은 자동차 뒤쪽에다가 빨간 헝겊으로 된 표지를 달아야 합니다.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빨간 헝겊. 자, 안전 기준을 넘는 화물의 적재 허가를 받은 사람은 차 뒤쪽에 빨간 헝겊으로 된 표지를 달아야 합니다. 자, 다음 여러분들 여기서 잠깐 알아둘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방경찰청장은 도로교통법의 개정에 의해서 시도경찰청장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횡단보도를 설치할 수 있는 자는 시도경찰청장입니다. 자, 횡단보도를 설치할 수 있는 자 시도경찰청장입니다. 자, 다음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형사처벌되는 앞지르기 금지 장소는 어떤 곳이 있냐? 교차로, 터널안, 다리 위입니다. 자,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형사처벌되는 앞지르기 금지 장소는 교차로, 터널안, 다리 위입니다. 자, 다음 횡단보도에서 원동기 장치 자전거나 자전거를 끌고 가는 사람은 횡단보도 보행자로 인정합니다. 시험 문제. 다음 중 횡단보도 보행자로 인정되는 사람을 고르시오라고 출제됩니다. 시험 문제 출제됩니다. 자, 원동기 장치 자전거나 자전거를 끌고 가는 사람은 횡단보도 보행자로 인정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잠깐 알아둘 내용. 자, 횡단보도 보행자로 인정되는 경우, 어떤 경우에 횡단보도 보행자로 인정되냐? 자, 횡단보도를 걸어가는 사람, 손수레를 끌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 자, 다음 세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어린이. 다음 조금 전에 얘기한
횡단보도에서 원동기 장치 자전거나 자전거를 끌고 가는 사람 등은 횡단보도 보행자로 인정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자, 암순응이란 뭐냐? 암순응이란 밝은 조건에서 어두운 조건으로 변할 때 사람의 눈이 그 상황에 적응하여 시력이 회복되는 것을 갖다가 암순응이라고 합니다. 자, 즉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 밝은 곳에서 터널로 들어가요. 그럼 갑자기 시력이 잘 안 보이죠. 그러면서 시간이 서서히 지나면서 다시 잘 보입니다. 그런 걸 갖다가 암순응이라고 합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구독, 좋아요 중간에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명순응이란 뭐냐? 어두운 곳에서 밝은 곳으로 갈 때 순간적으로 잘 보이지 않는 현상, 이걸 갖다가 명순응이라고 합니다. 즉 여러분들 어두운 터널에서 밝은 곳으로 나와요. 그럼 갑자기 시야가 잘 안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시력이 회복돼요. 그런 현상을 명순응이라고 합니다. 암순응, 명순응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암순응 밝은 조건에서 어두운 조건으로 변할 때, 자, 명순응 어두운 곳에서 밝은 조건으로 변할 때 정확하게 개념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야간에 나타나는 현상, 어떤 현상들이 있냐? 증발 현상과 현혹 현상이 있습니다. 자, 증발 현상이란 뭐냐? 보행자가 잘 보이지 않는 현상을 증발 현상이라고 합니다. 다음 현혹 현상이란 뭐냐? 장애물이 잘 보이지 않는 현상을 현혹 현상이라고 합니다. 자, 다음 시야는 눈을 한 물체에 고정하고 최대 보이는 각도로서 정상인이 볼 수 있는 각도는 180에서 200도입니다. 정상인이 볼 수 있는 각도 몇 도다? 180에서 200도입니다. 자, 다음 운전 중 의도적으로 특정인을 위협하는 행위를 무엇이라고 하냐? 보복 운전이라고 합니다. 자, 다음 불특정인에게 불쾌감 또는 위협을 주는 운전 행위를 무엇이라고 하냐? 난폭 운전이라고 합니다. 보복 운전과 난폭 운전 개념 정확하게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 종합검사를 받아야 하는 기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자동차 종합검사 유효기간의 마지막 날 전후 각각 31일 이내에 받아야 합니다. 31일 이내입니다. 자, 다음 스탠딩 웨이브 현상이라는 게 뭐죠? 스탠딩 웨이브 현상, 타이어에 주름이 생기는 현상을 스탠딩 웨이브 현상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자, 스탠딩 웨이브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타이어 공기압을 적정 수준보다 10에서 20% 높이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타이어의 구조 중 타이어가 노면과 직접 접촉하는 부분은 어느 부분이냐? 트레드입니다. 트레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트레드. 타이어의 구조 중 타이어가 노면과 직접 접촉하는 부분은 트레드입니다. 자, 다음 튜브리스 타이어는 튜브가 없기 때문에 무게가 가볍습니다. 시험 문제 다음 중 튜브리스 타이어에 대한 특징 중 틀린 것을 고르시오라고 제시됩니다. 그리고 보기 지문에 무게가 무겁다라고 제시됩니다. 그게 바로 틀린 답입니다. 자, 튜브리스 타이어는 튜브가 없기 때문에 무게가 가볍습니다. 자, 다음 ABS 전자제어 제동장치입니다. 그러면 전자제어 제동장치 구성 부품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 휠 스피드 센서, 컨트롤 유닛, 브레이크 스위치, 하이드롤릭 유닛, 어큐뮬레이터, 체크 밸브, 리미팅 밸브, 프로포셔닝 밸브, 솔레노이드 밸브 등이 있습니다. 시험 문제 ABS의 구성 부품이 아닌 것을 고르시오라고 출제됩니다. 자, 다시 한번 리피트. ABS의 구성 부품 어떤 것들이 있다? 휠 스피드 센서, 자, 컨트롤 유닛, 브레이크 스위치, 하이드롤릭 유닛, 어큐뮬레이터, 체크 밸브, 리미팅 밸브, 프로포셔닝 밸브, 솔레노이드 밸브 등이 있습니다. 자, 다음 버스 무게 1톤당
20마력 이상의 힘을 가진 차량만이 고속버스로 운행될 수 있습니다. 20마력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운수 종사자 등의 현황 통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운송 사업자는 신규 채용하거나 퇴직한 운수 종사자의 명단은 신규 채용일이나 퇴사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알려줘야 합니다. 7일 이내입니다. 누구에게? 시도지사에게. 그럼 문제풀이 들어가겠습니다. 자, 운송사업자는 신규 채용하거나 퇴직한 운수 종사자의 명단은 신규 채용일이나 퇴사일로부터 며칠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알려주어야 하는가? 며칠 이내죠? 정답 2번 7일입니다. 자, 다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공제에 미가입한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공제에 가입하지 않았어요. 공제에 가입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됩니다. 자, 그러면 자, 첫 번째 가입하지 아니한 기간이 10일 이내인 경우 과태료 3만원입니다. 3만원. 다음 두 번째 가입하지 아니한 기간이 11일 초과한 경우에는 3만원에서 11일부터 1일마다 8,000원을 가산한 금액이 부과됩니다. 시험문제 8,000원이 시험문제 잘 나옵니다. 자, 다음 세 번째. 자, 여러분들 최고 한도 금액은 얼마냐? 자, 최고 한도 과태료는 자동차 한 대당 100만원입니다. 100만원. 자, 그럼 이제 다음 문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공제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가입하지 아니한 기간이 10일 이내인 경우에 부과되는 과태료는 얼마라 그랬죠? 얼마? 10일 이내인 경우 얼마? 정답 3번 3만원입니다. 3만원. 자, 다음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사고 운전자가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경우, 자, 어떤 경우에 형사처벌 대상이 되냐? 과속한 경우, 매시 20km 초과한 경우입니다. 여기서 알아둘 내용, 여러분들 과속인데 매시 20km 미만인 경우 과속한 경우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사망사고, 다음 신호 지시 위반 사고, 다음 민사상 손해배상을 하지 않은 경우, 다음 중앙선 침범 사고 등이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보면 보통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12개 위반 항목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12개 위반 항목에 대해 살펴볼까요? 자, 신호 지시 위반, 중앙선 침범, 제한속도 위반, 이때 매시 20km를 초과한 경우입니다. 다음 앞지르기 위반, 철길 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무면허 운전, 음주 운전, 보도 침범 사고, 승객의 추락 방지 의무 위반. 자, 다음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운전 의무 위반, 다음 화물 고정조치 위반. 요 12개 항목이 바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12개 위반 항목입니다. 형사처벌 대상이죠. 자, 문제. 자,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사고 운전자가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자,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를 갖다 고르라 그랬습니다. 자,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사고 운전자가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1번 무면허 운전 중 사고, 2번 유턴 또는 후진 중 사고, 3번 과속 매시 20km 미만 사고, 4번 철길 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사고. 정답 몇 번이죠? 그렇죠, 정답 3번입니다. 자, 다음 공기 스프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공기 스프링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 자, 차체의 높이를 일정하게 유지시켜 줍니다. 자, 승차감이 우수하여 장거리 주행 자동차 및 대형 버스에 사용됩니다. 자, 그리고 구조가 복잡하고
제작비가 비쌉니다.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구조 복잡합니다. 자, 문제. 다음 중 공기 스프링에 대한 특징이 틀린 것은 1번 구조가 간단하다, 2번 차체의 높이를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다, 3번 승차감이 우수하다, 4번 노면으로부터 작은 진동도 흡수할 수 있다. 정답 몇 번이죠? 그렇죠, 1번이죠. 구조가 간단하지 않습니다. 구조가 복잡합니다. 자, 다음 운전석에서 점검할 사항. 자, 어떤 것들을 운전석에서 점검해야 되냐. 일단 연료 게이지량, 브레이크 페달 유격 및 작동 상태, 에어 압력 게이지 상태, 룸미러 각도, 경운기 작동 상태, 계기 점등 상태, 와이퍼 작동 상태, 스티어링 힐, 여기서 스티어링 힐은 핸들을 얘기합니다. 핸들 및 운전석 조정, 이런 것들은 운전석에서 점검 사항입니다. 자, 그럼 시험 기출. 다음 중 운전석에서 점검할 사항이 아닌 것은 1번 경운기 작동 상태, 2번 에어 압력 게이지 상태, 3번 와이퍼 작동 상태, 4번 파워 스티어링 오일. 정답 몇 번이죠? 정답 4번 파워 스티어링 오일입니다. 자, 다음 교통사고의 위험 요인은 어떤 것들이 있냐. 인간, 도로환경, 차량의 측면이 있습니다. 교통사고 위험 요인, 인간, 도로환경, 차량의 측면이 있습니다. 자, 다음 안개길 운전에 대한 설명이 틀린 것은 1번 전조등, 안개등 및 비상전멸 표시등을 켜고 운행한다, 2번 앞을 분간하지 못할 정도의 짙은 안개로 운행이 어려울 때에는 도로에 정지한 채 기다린다, 3번 커브길 등에서는 경운기를 울려 자신이 주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린다, 4번 앞차와의 차간 거리를 충분히 확보하고 앞차의 제동이나 방향 지시 등의 신호를 예의주시하며 운행한다. 정답 몇 번이죠? 그렇죠, 정답 2번입니다. 앞을 분간하지 못할 정도의 짙은 안개로 운행이 어려울 때 도로에 정지한 채 기다리면 안 됩니다. 차를 안전한 곳에 대피시킨 후에 잠시 기다려줘야 합니다. 자, 다음 중 앞지르기를 해서는 안 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즉 이 문제가 뭐예요? 앞지르기 할 수 있는 것을 고르라 그랬죠. 자, 1번 앞차의 좌측에 다른 차가 나란히 가고 있을 때, 2번 뒷차가 자기 차를 앞지르려고 할 때, 3번 최고 속도의 제한 범위 내에서 가속하여 진로를 서서히 좌측으로 변경할 때, 자 4번 앞차가 좌측으로 진로를 바꾸려고 하거나 다른 차를 앞지르려고 할 때. 정답 몇 번이죠? 정답 3번입니다. 3번 최고 속도의 제한 범위 내에서 가속하여 진로를 서서히 좌측으로 변경할 때, 이런 경우는 앞지르기 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버스 운전 자격시험 대비 자 벼락치기 강의 들으셨습니다. 자, 여러분들 자 수고하셨고, 반복 강의를 통해서 여러 번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회차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